반갑습니다. 공급 가문 악순환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이제 또다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지금 해맑은 표정으로 있죠. 안경을 벗었네요. 밑에. 네. 좀 동글동글합니다. 사실. 공 같아요. 인물은 좋은데, 어쨌든, 생각의 유연성이 지금 공같이 좀 이렇게 둥글둥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둥글게 살자. 그래서 지금 자신감 보인 홍남기,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보는 것 같아요. 주택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이 스스로를 지금 되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꾸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청약 열기 계속된다. 지금 공급에 대한 얘기는 사전청약밖에 없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지금 잘 아실 거예요. 공급은 전멸이죠. 가뭄이죠. 그런데 사전청약에 지금 목매고 있는 상황인데, 사전청약은 상기 신도시 보시면은 땅이 없습니다. 땅이. 우리가 이거를 지주작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땅을 수용을 하거나 지주작업을 통해서 토지를 확보를 한 다음에 우리가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이제 공구리 쳐야 되죠. 예. 그래서 삽질을 해야 되고. 그런데 땅이 없어. 땅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는 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기라고 했죠, 사기. 네. 이기심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토 중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 혹은 그린벨트 이런 것을 사용해서 땅을 확보하고 사전청약을 했는데, 지금 상기심도시 같은 건 어떻습니까? 땅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상기심도시를 다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금 마냥 신나가지고, 네, 지금 공급이 해소되고 있고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주택청약, 예, 지금 가입자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줄어들고 있냐고 보니까 이 대출 규제 때문이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 영향들이 지금 분양시장, 사전청약을 제외한 분양시장, 청약시장, 네, 그리고 모든 잔금 대출이라든가 중도금 대출, 입주까지 올스톱이 돼버렸습니다. 매매시장, 전세시장까지.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심각한 상황들을 저는 기재부 아니면은 앞에 나와 있죠. 지금 홍남기 부총리 어딥니까? 이 기획재정부입니까? 네. 지금 이것을 안정이라고 표현하는 이 마인드 자체가 좀 의아합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정말 웃는 사람은 홍남기가 아니고 은행입니다. 은행. 그리고 이금융권. 어마어마한 예대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잖아요. 폭리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돌고 있죠. 정부는 여기서 아무런 지금 어떤 질서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민들만 다 피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안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은행만 폭리를 취하고 은행에 들어가는 이자는 서민들의 피눈물이 들어간 돈이에요. 어떻게 0.75% 기준금리를 갖다가 6% 주담대 금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대출금리를. 예? 전 세계에 이런 예대마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예대마진이 아니고 이런 스프레드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안정이라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재정을 풀면서 대출을 규제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정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정말 싫어요. 정말. 예, 밉상 정도라고 보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건, 정부에서 말하는 재경부에서 말하는 이런 안정이 정말 되고 있는가? 공급은 정말 충분하게 나와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종부세 양도세 부담에 주택 공급은 감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됐습니다. 자, 이 지금 주택 공급 감소가 현실화가 됐는데, 이거는 당장 시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세에 영향을 주는 건 뭐죠?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언젠가는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대출 규제 푼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상합니다. 점상. 무조건 점상이에요. 우리 점상하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 좀 이 시세는 어떻게 된다? 하향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오르는 아파트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4세대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고 양극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 공급 감소가 뭐 공급이 많다거나 혹은 주택이 공급이 적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시세를 결정하지 않는다. 지금 시세 메이킹, 시세 메이드가 무엇입니까? 대출 규제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앞으로 일어나는 시세들은 주택 공급 감소가 얼만큼 심화되는 거에 따라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대출 규제가 풀리는 순간 반영이 될 겁니다. 시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이달입니다. 11월 달에 보니까 분양이 0이에요. 0. 이거 지금 단군 이래 최초입니다. 단군 이래. 단군 이래 지금 보시면은 5천년 역사. 삼국사기에도요. 뭐 삼국시대 보시면 삼국사기에도 분양이 단 한 건이 없었던 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삼국시대 뭐 뿐만이 아니고 단군 이래 지금 5천년 동안 예, 분양이 11월 분양이 서울에 보시면 0원이 0. 분양 건수가 0입니다. 올해 전체 보시니까 분양 건수로 보니까 이제 공급되는 거예요. 2,440 이게 다예요. 2,440.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2에서 3만 가구 정도가 분양이 돼야 되죠. 분양 혹은 입주가 돼야 됩니다.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적정 공급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실되는 가구가 2만에서 3만 가구입니다. 멸실되는 경우가. 그래서 공급을 계속 적재적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재적시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해마다 2만에서 3만 가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현상이 어떻게 되죠? 네, 적체가 됩니다. 적체.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홍콩 시장하고 보시면은 뉴욕, 맨하튼, 도쿄, 뉴욕 이런 데 보시면은 뭐 대만,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지 보시면은 공급이 적재적소에 되지 않고 적재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11월부터 지금 공급 감소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0이죠. 그럼 다음 달에는 공급이 늘어납니까? 다음 달은 0이에요. 왜 지금 공급이 안 되냐를 보니까 세금 폭탄 때문입니다. 지금 신반포 21차도요. 원래는 1대1 분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1대1, 1 플러스 1 분양이 뭡니까? 이 2배가 되는 거죠. 공급이. 그런데 종부세 때문에 2가구가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2가구 된다니까 차라리 그냥 한 채를 달라는 겁니다. 한 채. 공급을 줄이자는 겁니다. 1채로. 그럼 종부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공급이 만약에 늘게 되면은 분양시장에 재건축 재개발에서 공급이 또 늘게 되면은 특히 재건축이죠. 재개발은 재건축 초과이기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이 분양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초안이 또 걸립니다. 재초안. 분담금 플러스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재초안도 분담금입니다. 네, 이거는 분담금이 또 나가게 되는 거죠. 이중 분담금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물량을 줄이자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나오겠습니까? 공급 10% 뚝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파트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시장뿐만이 아니고 또 분양 일정이 미뤄지는 게 뭡니까? 분양 일정이 또 미뤄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체가 되는 거죠. 공급 적체가 되는 겁니다. 왜 분양 일정이 자꾸 미뤄집니까? 네,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입니다. 분양 갈등, 계속 분양가 때문에. 그래서 지금 허그에서는 정부 관계 쪽에서는 계속 싸게 분양해라. 그런데 지금 철근값, 목재값 다 올라가는 거 반영하다 보면은 인건비뿐만 아니고 인건비 누가 올렸습니까? 지금 뭐 50% 가까이 올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분양가를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딜레마가 계속되는 건데 분양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거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 부산, 5대 광역시 수도권 분양 일정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적체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은 아파트 공급은 항상 적재적소에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무엇 때문에? 멸실되는 가구 때문에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수도권 보시면은 광명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양 일정 계속 또 미루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재개발도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재개발도 지금 바로 공급이 됩니까, 이게? 지금 개발한다고 하죠. 공공개발. 공급개발이가 바로 됩니까? 이거 다 어떻게 되니까 10년에 10년. 그러면 상기심도시 어떻게 되니까 상기심도시 이거 입주 언제 돼요? 입주 20년 봐야 되죠, 20년. 왜? 땅이 없는데 땅을 만들어야 되잖아. 땅 만드는데 10년입니다. 땅 만드는데 이거. 지주자금만 식업이 10년이에요, 상기심도시는. 빠르면 20년 걸린다는 겁니다.
이 만약에 이 공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2035년의 공급이 어느 정도 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1월부터 2035년까지는 공급이 사실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땅도 없을 뿐더러 지금 계속 이런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제초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저는 이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내려가는 거 조정받는다는 거는 대출 규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근본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조. 스트럭처럴. 자, 우리가 보시면은 대출 규제란 건 뭡니까? 대출 규제란 거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재료밖에 안 돼요. 재료. 재료는 항상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구조적인 요인을 항상 장기간 따라갑니다. 장기간을 따라가는 거는 구조적 요인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조적 요인들이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해맑게 웃고 있지만 뭔가 안정되고 있다. 이거는 단기 처방에 의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뭔가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내를 뜯어보니까 공급 감소, 공급 가무는 더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이 구조적 요인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처방만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주택 공급이라든가 주택 안정을 꾀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